이제 그 4차 산업,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모든 기계들의 그 통신 기능이 부착된 그와 같은 그 산업 설비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그 설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 유럽 최대 발전 설비 업체인 그 지멘스의 존 캐저 회장이 이노베이션 데이 2017 그 모임에서의 기조 연설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미래에는 공장 디지털 여부에 제조업 승패가 달렸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장 디지털 여부에 회사의 이윤의 그 승패가 달렸다 해도 이제 그와 같은 의미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 공장은 모든 그 기기들의 통신 센서가 부착이 돼서 기기들끼리 서로 자료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므로 해서 그 모든 기기들의 그에서 제공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그와 같은 공장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또 센서에서 수집된 그 자료 자체가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빅데이터를 또 기계가 실시간으로 그 분석함으로 해서 공정을 아주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이 가상 공장이라 하면 이제 그 한 공장의 전체 그 제조 공정 자체를 그 시스템화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상 공장이라고 하죠. 가상 공장에서 그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 다음에 실제 공장을 구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가상 공장을 시스템화해서 가상적으로 운영해 봄으로 해서 그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은 혹은 전력 소모량은 얼마큼 될지를 미리 예상함으로 해서 그 제조 공정을 최적화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공장 가동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모터 회전수와 같은 정보를 분석한 뒤에 고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서 시스템 고장 발생률이 15% 정도 감소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이윤 발생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우리가 그 4차 산업에 모든 기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이윤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하이 이와 같이 그 고장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 해서 엄청난 그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가상 공장을 통해서 회사의 그 공정 관리가 최적화되게 함으로써 역시 또한 회사의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순환기 계통에 좀 문제가 있는 환자 같으면 어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상시에 그 관찰을 함으로 해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과 같은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몸의 상태를 관찰하게 함으로 해서 역시 사전에 어떤 건강상의 위험을 예측함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역시 이와 같은 그 통신 그 기기, 센서 기기의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상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전통적으로 그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문제 해결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1980년대부터 병원에서는 이제 응급 환자나 일반 환자가 오면 기초 의료 상황 점검을 하죠. 환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걸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조치를 일단 기계가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의사는 그 결과를 판단해 검토함으로 해서 이제 다음 조치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 데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의료 진단 그 제공을 받음으로 해서 의사 결정의 보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기계와 의사가 함께 그 환자의 진단에 참여하는 하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중에 새로운 데이터 축적이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센서나 그다음에 어떤 기계를 통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 그다음에 기계이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상시에 또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분석 및 의사결정인데, 예를 들면 보험에서 그 신용 사기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고객이 제공한 자료 외에 SNS, 그 어떤 그 사회 통신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기 행위, 신용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적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상품 추천, 어떤 고객이 인터넷상이나 하여튼 실제로 현장에 오프라인상의 그 가게에 들려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고를 때 이전에 그 고객의 상품 구매 자료를 검토함으로 해서 그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상태를 상시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 추적함으로 해서 환자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 요즘 데이터의 의미는 이 문제 발견 효과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상 그 주어진 자료 위에 SNS나 어떤 사회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 고객의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제공된 자료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발견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실시간 자료 분석을 통해서 분석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 콜센터로 들어온 어떤 고객의 불만 사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을 또 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즘 데이터의 의미는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문제 발견 이 효과가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사가 고객 만족도 개선 목적으로 콜센터에 녹음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 고객마다 고유의 어떤 그 불만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겠죠.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어떤 자료를 다시 또 분석을 해서 그 서비스의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해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도가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을 함께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의미로 데이터 의미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의 위상, 경제적인 혹은 이제 사회적인 위상도 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의미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용도가 이 분석자 주도에서 데이터 의존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분석자 주도라는 얘기는 분석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찾아서 그 문제에 맞는 결과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찾아서 분석하고, 또는 이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랄지 그런 걸 이제 접수함으로 해서 어떤 의외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또 새로운 그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이제 데이터 의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의 활용은 또 역시 현장 위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시간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수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결과 활용이 즉각적이죠. 그래서 이건 현장 위주로 활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형식도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석 도구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나온 결과를 그때그때 분석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데이터의 그 형식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이제 미시적인 수준이다. 거시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는 작년까지 모았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금년 혹은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는, 그걸 벗어나서 미시적인 수준. 요즘에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미시적인 수준으로까지의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멀리 미래까지 가지 않고도 당장 오후 혹은 오늘 밤 혹은 내일, 그렇게 그 시점에서의 예측을 아주 미시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 데이터의 활용성이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용도에서, 후발적인 용도에서 이런 선도적인 용도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이제 AS 센터나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서비스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고객 이탈 가능성을 우리가 사전에 탐지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가 된 결과를 가지고서 고객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거나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데이터가 요즘에는 이제 선도적인 용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현대는 데이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하면은 보통 표로 만들어진 데이터랄지, 아니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 안에 뭐 성별, 나이, 혈압 등등 우리가 사전에 정한 그 요소에 대한 값만 이렇게 쭉 정리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흔히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그게 없는 겁니다. 어떤 그 데이터가 포함할 어떤 요소들에 대한 그런 목록이 정해진 게 아니라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이쪽 구조화된 데이터는 분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석을 위한 그 패키지, 분석 패키지를 활용해서 기계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이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이걸 구조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그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 비구조화 데이터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신문 기사도 신문 기사의 그 분류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뭐 과학, 스포츠 그거에 따라서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사회 연결망 통신 기록, 이건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또 굉장히 다양할 거고, 그러니까 주택 관련 그 기록만 생각을 해도 그 주택에 사용된 재료, 이게 목재 건물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이냐 아니면 언제 지은 건지, 그다음에 매매했다면 가격이 얼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또 그 지역의 뭐 기후 상황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각 주택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주택에 태그된 그 설명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구조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현재는 많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IBM 조사에 의하면 2015년 현재죠. 전체 자료,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의 80%가 비구조화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로 인터넷상에 노출된 그와 같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구조화되어 있고, 지금은 아마 이게 더 80%가 훨씬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상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면 데이터 수집 기술 발달과 함께 데이터의 다양성과 크기가 증가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데이터 수집할 때 예를 들면 장영실 선생님이 개발한 뭐 추구기를 사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덴마크에서 보면 그 천체 관측을 위해서 티코 브라이가 천체 관측기를 개발해서 이제 추적한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각 굉장히 그 민감한 센서들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에 포함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산업 발달과 데이터 관련 기술 발달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PC가 시장에 나오면서 그 PC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석 패키지들이 거의 동시에 나왔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고, 비구조화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로 전처리 기술 개발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승 효과로 해서 비구조화 데이터의 용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그 전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지금들은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